건강의학 분야 1위 하우스 팟캐스트 모티브 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로 박철우 디비안입니다. 네,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한 작가님. 날씨가 추우면 마음도 차가워지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11월 6일날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할까요? 주제는 당신이 불안했던 이유에 대한 확실한 정의. 오늘 역시 심오한 주제로 멋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작가님. 모든 정신병의 근간에는 불안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이제 어디론가 정신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몰라서 내 마음이 왜 불안하지? 술을 마시면 해결되나? 담배를 피우면 해결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외면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어서 성충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덮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불안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되죠? 좋은 차를 타게 되죠. 그럼 불안이 해소될 것 같아. 사회적 위신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면 좋은 멋진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불안이 해결될 것 같고. 그렇죠.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돈으로 막 뿌리면서 다니니까 막 관대해질 것 같고. 그렇죠. 거지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충동적인 거죠. 충동적인 것. 그러니까 정의 내리자면 충동적인 건데 그러면 과연 불안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철우 씨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인류의 탄생 이후에 모든 사람은 불안하죠. 정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하는 척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감하는 척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인위적으로 말해주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인위적인 관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과 동기가. 그랬을 때 그 대학과 동기는 이렇게 그 동기를 위로해준다고. 야, 가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말하죠. 많이 아팠겠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위로해주죠. 또 가식적으로 격려해주죠.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가식적으로 격려해줍니다. 자, 이거는 공감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세 가지 마음이 항상 불안한 사람들은 내포되어 있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데 네. 하나는 삐져있는 마음과 하나는 화나는 마음 그리고 갑자기 충동적인 기쁨을 느끼고 싶은 요 세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있을 때는 약간 벽 같은 게 있으면서 삐져있는 마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 막 잡생각만 들고. 네, 항상 삐져있어. 항상. 마음속에 항상 삐져있는 거야. 억울했던 일을 회상시키고. 그렇죠. 삐져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조직에 가도 항상 삐져있는 마음과 삐져있는 몸으로 퉁명스럽고 탁하게 목소리 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것은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세 가지 마음이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삐져있거나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충동적인 기쁨 속에 빠지고 싶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쭉 삐져 있어요. 쭉 삐져 있다가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삐져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옛날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가 기분 안 좋아. 이런 거죠. 박철우가 나한테 2014년 3월 17일 날 나한테 꿔준 내가 3,000원, 6,000원 정도를 꿨는데 네가 안 갚았다. 난 그걸 기억하고 있어. 이놈아. 이런 거야. 그리고 그래서 원망하죠. 원망하면서 약간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당신의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 6,000원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뭐 6천 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2014년 10월 17일 날 박철호가 나한테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그렇지만 난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거네요. 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약간 삐져 있는 상태에서 이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화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박철우가 갑자기 한지훈에게 다시 6천 원을 꿔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너 2014년 3월 달에 꿔준 돈도 안 갚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만 나쁜 사람 됐는데요? 그렇죠.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관계가 이런 거죠. 원망의 관계로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럼 이 관계에서 왜 그런 관계에 자꾸 집착하게 됐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다가 그럼 화가 막 나다가 갑자기 욕정과 욕망의 다른 의도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성적으로 아름다운 여인과 남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라는 이 느낌이 가슴속에 있죠. 만나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보면 이쁘고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공감일까요? 욕망일까요? 그 사람 만난 이유가. 일종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죠. 봐야죠. 욕망이죠. 공감은 아니죠. 그렇죠. 공감은 확실히 아니죠.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지만 욕망할 수 있는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져요. 자, 박철호와 한지훈의 관계는 욕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돈이 될 거야. 혹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공감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감의 관계죠. 그렇지 않아요. 자, 욕망의 관계로 타인을 본다면 예쁜 여자, 돈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멋있는 남자만 주변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욕망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자극적인 걸 갖고 싶고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불안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거예요. 불안으로 가는 특급 열차. 그걸 원하면 원할수록 내 정신세계는 조금 더 불안을 더해간다는 거죠. 인간은요, 욕망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욕망으로 절대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천천히 조곤조곤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을 처음으로 당신 입과 몸속에 장착시켜야 돼요. 자, 그 전에 내 마음은 어떻냐면 삐져 있을 때는 화나고 자판기만 보면서 두드리기만 하죠. 화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뛰쳐나가죠.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면서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신나서 충동적으로 움직인 듯이 막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충동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거나 네. 육체적으로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충동적으로 막 말을 합니다. 신나게. 근데 그건 미친 거죠. 한마디로. 맞죠. 그렇다면 편안하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편안하게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삐져있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과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기쁨이 배제되었을 때 그 마음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내 입에서는 편안한 공감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 때 우리는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야, 진짜 어떻게 조곤조곤 저렇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불안을 벗어나는 대화법을 배우는 거죠. 쉽게 삐지지 말아야 되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벽이 사라져야 되며, 또 하나 쉽게 갑자기 화나거나 울분을 표현하지 말아야 되며,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욕망으로 들끓지만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대화가 시작되죠? 편안한 공감 대화가 시작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의 톤이 일정하고 조곤조곤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공감을 할 때 막 이렇게 호들갑을 들고 하이톤을 지르진 않죠. 대화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강의식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조곤조곤하게 하면 누가 이 강의를 듣겠어요? 재미없죠.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목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혹은 격정적으로 했다가 격정적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할 때는 조곤조곤 그 분위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 톤을 높이는 이유는요. 이거는 제가 지금 대상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대상들을. 그렇지만은 편안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삐져있는 마음과 화난 마음과 갑작스러운 충동적 기쁨이 사라졌을 때만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라는 것은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괴물과 같은 존재예요. 불안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평생 마음의 평화, 진정한 휴식 따위를 즐길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세 가지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삐져있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과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편안하게 말한다는 것은 조곤조곤, 천천히,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편안하게 천천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미운 사람한테 가면은 퉁명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미운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럼 퉁명스럽게 야,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감정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싫은 사람한테 가서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먼저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붙여주면 그걸로 인해서 당신의 감정을 더럽히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일상투로. 그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신세계를 위해서. 당신의 정신세계를 위해서 삐져있는 모습을 그에게 쇼잉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삐져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소모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 춘추전국 시대 한신장군이라고 있었어요. 한신장군. 한신장군이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네. 그 동네 소인배들, 그러니까 동네 소인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랑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내 다리 밑을 지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리를 벌리고. 기어가. 근데 기어가요. 왜 기어갔을까요? 상대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걔네들하고 감정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 시정잡배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의 감정 싸움에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한신이 원했던 것은 천하를 쥐는 거였죠. 진짜 천하를 쥐죠. 자,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천하를 진다는 것과 자,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감정적으로 삐져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건 다른 문제죠. 네. 불안하다는 것을 연결해 볼게요. 불안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겨야 됩니다. 순간순간 삐져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화내야 되고 순간순간 욕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나만 고생하고 있어서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불안을 벗어나면은 먼 길이 보이죠. 내가 10년 뒤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고 싶다는 느낌. 20년 뒤에 어떻게 서 있고 싶다는 느낌에 의해서 삐져 있거나 화나는 느낌이나 갑자기 충동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향기가 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신장군 이야기 참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지훈 작가님과 당신이 불안했던 이유에 대한 확실한 정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작가님, 저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오늘 욕망이랑 불안에 관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참 잘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 궁금한 점이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시로 이쁜 사람을 보면 뭐 사귀고 싶고 같이 다니고 싶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욕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작가님이 저한테도 있고 자기한테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면 드는 마음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그죠? 본능적으로 든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안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정들이 들 때마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억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마그마예요. 네.
그것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폭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마음이 에너지를-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누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각자의 책임의 몫이에요. 어, 그것을 분노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것을 열정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그 사람과 성관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술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저는 디오니소스의 광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본능적인 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죠. 네. 저도 본능이 있고 예쁜 여자 보면은 흥분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능이 똑같죠. 돈을 보면 흥분되고 갖고 싶고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죠. 그 욕망의 태도에 갇혀서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건 뭐죠? 그거는 바보잖아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폭발시킬 것이냐, 그 마그마를 어떻게 폭발시키느냐, 그 열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죠. 그 열정의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냈고 그 열정의 에너지가 지금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폭력적인 조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티브 브릿지는 뭘까요? 그 열정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시키려는 몸부림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런 게 딱 생각이 나요. 제가 어느 영화였나 어디서 본 건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싸움을 좋아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직업이 돼야 되는데 깡패가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 이거죠. 하지만 사회에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되고 최고의 경찰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한지훈 작가님이 자기한테 드는 욕망이나 그런 본능 자체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푸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몫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본능이 들고 욕망이 생기는 걸 가지고 자기가 한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본능이고요. 이 본능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에너지로 표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 모티브 브릿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페로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이었습니다.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로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예, 저는 한지훈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 안지훈 작가님께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 방법 3가지라는 주제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꼭 전방 10m 안에 미운 사람은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또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실전에서 많이 써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한지훈 작가님께서 많이 소개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멋진 강연 보여주십시오. 한 작가님. 예,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한 10년 전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걸 보면 이런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 용서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좀 그만큼 네. 미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예. 근데 밉다라는 것은 한때는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거든요. 또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럼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내가 막 화가 뭐, 나지 않는 이상. 예, 예. 근데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부딪히지 않는 이상,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전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근데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건이 있어서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막 얼굴만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밉지는 않잖아요. 항상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하고 실전적인 방법을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자, 네.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독소가 생겨나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식욕도 떨어지고요. 에너지도 금세 소진돼서 항상 지쳐 있어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죠. 맞아요. 결국 지치는 것은 누굽니까? 나주나. 그렇죠. 박초로 본인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사라는 것이 꼬이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연히 남을 미워하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은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딱 보면 진짜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를 측은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거는요. 내가 성인군자가 돼서가 아니라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저럴까를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종이를 놓고요. 이렇게 2분의 1을 딱 세로로 갈라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단점만 써지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의 장점도 있었어. 분명히 내가 잊혀졌지만 그 사람의 장점도 있었어요. 지금은 인정하기 그럼- 싫지만. 예, 있긴 있었어. 근데 그걸 쓰다 보면요. 그래도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마음의 위안은 좀 돼요. 마음의 위안은. 예.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걔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당하고 걔는 팔짝팔짝 잘 뛰어다녀 맨날. 그죠. 내가 용서하는 인간을 팔짝팔짝 잘 뛰어다니는데 나만 침울해가지고 나만 계속 수면 아래로 침전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손해보는 건 나거든. 완전 손해보는 건 사회생활도 못하고 맨날 꾸역꾸역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상대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 예? 근데 상대를 미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왜 미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사람의 기분은 아주 미묘한 것에서부터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맞아요. 자, 지금 상대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근데요, 그게 냉정하게 안 바라지는 게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모든 게 미워져요. 그냥 앞에 서 있는 것도 밉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 30만 원을 꽂았는데 갚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을 내가 그 돈 30만 원을 보면 그 돈으로만 그 인간이 보여요. 전체가. 그쵸? 30만 원을 안 갚은 인간. 그럼 모든 것이 따라와서 다 그 인간이 나빠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그 한가운데 그를 향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돈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전적으로 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거죠. 자, 좀 더 크게 바라보면요. 돈이나 기타 물질적인 이유로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인군자적 말 같은데 네, 그렇게 들려요. 정말 한 10년, 20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이거 정말 별거 아닌 일이 돼요. 근데 30만 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큰 돈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자, 용서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성현들은 이렇게 말하죠.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해버리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 굉장히 뻘쭘해지는 건 확실해요. 여하튼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종결자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결국 우리는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뤄내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 30만 원 때문에 혹은 돈 300만 원 때문에 큰 돈이에요. 그죠.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에게 깊게 몰입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아를 추구하는 그 에너지가 타인으로 인해서 소진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남을 미워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도 없어요. 당장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내 쓰레기 에너지,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엔트로피적 에너지만 계속 쌓여나가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눈앞에 걔 얼굴이 30만 원으로 보일 텐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아무렇지 않게 나는 성인 군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내가 30만 원을 꽂았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8시간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3천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30만 원의 고민에 빠지지 않고 3천만 원의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죠. 3천만 원을 받는 순간 너는 30만 원을 잊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30만 원을 위해서 그 작은 시야로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모락모락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다면 결국 실패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부터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은 결국 생각하는 동안 당연하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음은 결국 나에게 나쁜 에너지만을 줄 뿐이죠. 항상 명심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미워하라. 세 번째, 결국 우리는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사람이군요, 한 작가님도. 사람이기 전에 옹졸한 인간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매일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하고 있는, 그리고 멋진 척하고 있는 한지훈이 네. 누군가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인간 혹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인간이 있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어요. 네.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용서하지 않는 인간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참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가장 거대한 복수의 형태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삶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노력과 내 삶의 창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을 위해서 내 삶의 노력과 내 삶의 창조라는 신념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지훈 작가님과 미운 사람 용서하는 방법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차례대로 듣는 동안에 정답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선뜻 내일부터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정말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위 전방 10m 안에 맨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인 것이다. 우리 한 작가님 오늘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의 발전을 가장 이기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기심이란 자신을 향한 원대한 자존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 남기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 꼭 명심하면서 내일부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우리 모티브 브릿지의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철우.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